베푸는 사람이 외로워진다. 착한 사람이 끝내 홀로 남는다. 주변을 살펴보면 늘 도와주고 챙겨주던 사람이 정작 나중에는 연락 한 통 없이 지낸다. 이상한 일이다. 많이 줬으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간다. 베풀미 많을수록 관계는 더 얕아지고 존중은 점점 사라진다. 사람들은 처음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미안해하며 언젠가 꼭 갚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달라진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익숙함이 자리를 잡는다. 세 번째가 되면 기대로 바뀌고 네 번째부터는 당연함이 된다. 다섯 번째에 거절하면 그때는 서운함을 드러낸다. 왜 안 도와주냐는 표정을 짓고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진다. 이것이 무한 베풀매의 끝이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경계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의리가 균형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받기만 하는 쪽은 빚진 감각이 무뎌지고 주기만 하는 쪽은 소진된다. 같은 도움이라도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부탁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고 시간이 필요하면 내어주며 일손이 부족하면 달려간다. 거절을 모르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부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편하게 여긴다. 편하다는 것은 부담 없다는 뜻이고 부담 없다는 것은 존중이 약하다는 뜻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그에게 전화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그에게 떠넘긴다. 그는 점점 모두의 문제 해결사가 되고 정작 자기 문제는 돌볼 시간이 없어진다. 나중에는 지쳐서 거절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절하면 사람들은 서운해하고 관계는 어색해진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한계를 말하되 기준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도와줄 때 범위를 분명히 한다. 그냥 도와준다고 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처음부터 밝힌다. 이번 한 번만 할 수 있다거나 여기까지만 도울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그 안에서 기대치를 조절한다. 무한정 도와주겠다고 하면 상대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속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계를 말하면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받은 것에 제대로 감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기 원칙을 말로 늘어놓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게 싫다. 이건 내 원칙이다 같은 말을 자주 하지 않는다. 대신 항상 같은 선택을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바꾸지 않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태도를 낮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도 결과를 보게 된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다. 기준을 말로 알리는 사람은 설득하려는 사람이고 기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분수를 지킨다고 표현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시작이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정직이고 정직한 관계가 진짜 관계다. 문제는 베풀 자체가 아니라 한계 없는 베풀미다. 경계 없이 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도움이 반복되면 특별함이 사라지고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되면
감사는 증발하고 기대만 남는다. 그러다 한 번 안 도와주면 배신으로 느낀다. 이게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베풀매 조건을 달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으며 거절을 모른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는다. 관계는 많이 줄 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줄 때 유지된다. 넘치면 흘러넘치고 모자라면 갈증이 생긴다. 딱 맞는 지점이 있다. 그 지점을 찾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지점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다. 원칙은 거리를 유지하되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가까우면서도 붙어 있지 않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항상 곁에 있지는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친밀함을 거리 없음으로 착각한다. 가까울수록 좋고 자주 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에도 호흡이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자주 보면 피곤해진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피하고 싶어진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 관계가 편해진다. 보고 싶을 때 보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가 오래간다. 그런데 거리를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과 결정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서운해도 즉시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결정이 오락가락한다. 오늘은 화가 나서 거절하고 내일은 미안해서 들어주고 모레는 또 기분 좋아서 베푼다. 이런 사람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반대로 감정과 결정을 분리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조심하게 된다.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다. 정약용이 말한 중용도 이와 같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맞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찾는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즉시 해결해주지 않되 필요한 말만 남긴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물어본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봤는지 묻는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답답해 보인다. 바로 해결해주면 빠를 텐데 왜 돌아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도움이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그 순간은 편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긴다. 상대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게 된다.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의존이 아니라 성장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말만 남긴다는 점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 과한 변명도 하지 않고 감정 섞인 설명을 굳이 덧붙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거절할 때나 안 될 때 길게 설명한다. 미안한 마음에 이유를 늘어놓고 상황을 해명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이 약해진다. 변명처럼 들리고 핑계처럼 들리며 확신이 없어 보인다. 존중받는 사람은 짧게 말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고
감정을 과하게 실어 담지 않는다. 그냥 사실만 말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 설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립이라고 봤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당당해지고 의존할 때는 약해진다. 진짜 도움은 평생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계를 말하고 거리를 두고 즉시 해결하지 않는 모습이 무뚝뚝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이것이 진짜 배려이고 진짜 존중이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정직함이고,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의 공간을 인정하는 성숙함이며, 즉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성장을 믿는 신뢰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자기 한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 상대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언제든 달려와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탁하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한다. 결과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베풀미 적어서가 아니라 베풀미 귀하기 때문이다.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귀한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관계의 원리다. 똑똑한 사람은 이것을 알고 실천한다. 그래서 그들은 베풀면서도 존중받고 도우면서도 지치지 않는다.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 없이 주면 관계가 무너진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사람은 소진되며 끝에는 둘 다 지친다. 반대로 경계를 지키며 주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상대는 함부로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여유를 잃지 않는다. 서로 존중이 생기고 관계가 오래간다. 정약용이 말한 의리는 이런 것이다. 의리는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상대도 그것을 이해할 때 의리가 생긴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의리가 아니라 착취다. 외로움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는다. 100명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2~3명만 있어도 충분한 사람이 있다. 차이는 깊이에 있다. 피상적으로 아는 10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3명이 낫다. 진심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돕는 것보다 제대로 돕는 것이 가치 있다. 똑똑한 사람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관계를 넓히는 데 힘쓰지 않고 깊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들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몇몇에게 진짜 사람이 되려 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외롭지 않다. 적은 수지만 단단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평생 간다. 경계 설정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한계를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솔직함이고 거리를 두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존중이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다. 무분별한 베풀문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만 선택적 베풀문 관계를 강하게 만든다. 똑똑한 사람은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베푼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지 않고 존중받으며 외롭지 않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